제일 먼저 노트 필기는 이렇게 하자. 볼펜으로 해, 연필로 해? 볼펜으로 해, 앞으로. 노트 필기는 볼펜으로 하고, 노트를 피면,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만 적어. 노트 필기를. 왼쪽은,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참고로 해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들 있지? 그런 걸 여기다 옮겨 적어. 한 장, 이제 처음에 한 장을 딱 넘기잖아, 노트를. 한 장 더 넘겨. 그래서 완벽하게 왼쪽, 오른쪽 다 노트 갱지게 놓고, 쓴 다음에 넘겨서 또 오른쪽만 써. 알았지? 그리고 노트 필기는 여유롭게 쓰는 게 좋아.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기본 테스트라는 것도 보고, 단원 테스트도 하고 그럴 건데, 문제는 기본 테스트를 할 때, 자기가 틀렸던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볼펜을 꼭 표시를 해야 돼. 색깔 볼펜 2개만 쓰는 요령을 배우자. 네 교재에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 첨삭. 그러니까 너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앞부분을 이렇게 모르면 보잖아. 노트를 봐. 노트 속에 그 내용이 없으면 파란색 볼펜으로 쓰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테스트를 봤는데 틀렸다. 그럼 그건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첨삭을 하는데 표시를 해놓는 게 좋을 걸. 내용은 그렇게 없는 게 없을 거니까. 그리고 왼쪽은 이제 그림을 오려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내용들의 참고사항을 적어 놓거나 요거를 연습을 쭉 하자. 그래서 한 2번, 3번은 내가 한번 볼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노트가 얼만큼 잘 돼 있는지 나중에 문제를 풀고 틀린 거 확인할 때 비교해 볼 거야. 자기 노트에 있는 내용하고. 자, 기본적으로 2학년 과학까지는 다 끝나셨나? 안 끝났나? 바로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 하는 대로 차근히 따라와 봐. 여기 중상과정은 중학교 교과과정이 보니까 이제 1학기 과정만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대부분이 화학 변화에 대한 출발인 것 같아. 보니까 컨텐츠 한번 볼까? 차례 맨 앞에 그거 바로 뒤에 있어. 그렇지?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과정이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야. 여기서는 화학 변화랑 물리 변화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될 때 무엇이 변하는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바를 배울 거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화학 변화란 반응물들의 화학 결합이 끊어져서 새로운 화학 결합으로 거듭나는 거거든. 근데 아직 너가 화학 결합의 종류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자들의 재배열, 원자가 재배열한다는 건 화학 결합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고로 또 적어줄 거야. 노트 왼쪽에. 적어도 너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이런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모든 변화에는 에너지가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쌤이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일단은 화학 반응과 규칙, 그 속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신 라보아지에라는 과학자의 이론이 어떻게 화학 반응식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화학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이 책에 안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권과 날씨는 우리가 소위 이제 갈라치긴 한다면 지구과학 쪽이야. 특히 기권 그리고 날씨 이쪽은 아마 지구과학 정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일반 선택에 가야 이 부분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통합과학에는 여기에 내용들이 안 나온다. 다만 거기 소단원 1인 기권과 지구 기운이라는 파트는 연관이 좀 돼 있으니까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과 에너지는 운동 파트가 기본이 되어야 통합과학 파트가 이해가 가. 여기 되게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는 아무래도 물리 쪽에 일반 선택 쪽으로 가야 배우는데, 여기를 정말 잘 배우나 물리를 잘 배워놓으면, 물리는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게 와도 다 커버칠 수 있어. 기초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단원이 자극과 반응인데 얘는 뭐 계속 일반 선택이 생명에 나올 거고 통과에는 나오지 않아. 통합과학에는. 대신에 이쪽 부분이 암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긴 해. 근데 좀 더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중학교 교육과정보다는.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에서는 세포 분열은 생명과학에서도 나오진 않고 얘는 이제 진로 선택이나 가야 나오고 사람의 발생이라든가 멘델의 유전 원리, 사람의 유전은 진로 선택에 가야 배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가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는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긴 해. 그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쪽은 물리 파트죠. 그리고 역시 그 앞에 3단원이 운동과 에너지와 더불어서 물리학에서 무조건 다뤄주는 부분이야. 이쪽은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고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니까 전체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으로 배워두면 될 거고 거기 두 번째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이 있지. 그 파트는 통합과학에 나와. 여기 제대로 배우나. 그럼 통합과학가 쉬울 거니까. 그 다음 별과 우주는 사실 통합과학 첫 번째로 나오는 파트야. 기본 과학의 기초 두 번째로 나오는 파트고 여기는 잘 배우나. 그래 통과 가서 쉬워. 알겠지? 근데 엄청 자세히는 안 다뤄 여기서는. 하지만 대충 내가 이 부분까지는 알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노트 왼쪽에다 써놔. 그래서 너한테 노트를 왜 두 갈래로 치라고 하냐면 노트를 양쪽으로 써야 왼쪽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배워야 될 거, 오른쪽은 지금 현재 배우는 거. 그런데 그 참고를 알게 되면 기초가 탄탄해져. 그걸 엮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술과 인류 문명은 윤리 파트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읽어보도록 해라. 자 이제 첫 번째 파트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를 먼저 보자. 자,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학 반응이라는 건 화학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어차피 물질과 물질과의 반응이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 변화가 생겨서 결국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따르다. 예를 들어서 그게 흡열이냐 발열이냐 이런 식의 표현 그걸 이쪽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좀 어려운 얘기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관여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타고 들어가면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 입자,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를 분자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분자는 또 다른 의미라 우리는 분자라는 입자를 쪼개면 원자가 된다는 걸 배우고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 근데 말이야, 자유로운 게 누구냐? 전자잖아. 이 전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혹은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규칙이 있단 말이지. 특정 전자의 숫자를 만족하려고 서로 전자를 뺏거나 주거나 혹은 공유하거나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자를 서로 받거나 아니면 주거나 이럴 때 전자의 이동에 에너지가 따라. 전자는 무조건 어떤 원자에 있을 때보다 도망가려고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전자는 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핵에 끌려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그 에너지가 다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결국은 뭘까? 화학 변화라는 건 전자들의 움직임이고 그 전자들의 에너지를 얼만큼 발산시키고 얼만큼 흡수하고
그것들의 총량을 에너지 변화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화학은 우리가 배우는 화학 파트, 이 파트는 전자의 학문이야. 무조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거야. 자, 거기에 보면 일단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는 첫 번째 파트가 나와.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화학 반응식을 완결할 거거든. 그리고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될 거야. 쓸 줄 알면 좋은데 니들이 화학식이 아직은 익숙치 못하니까 쓰기는 좀 어려울 거고, 물질 변화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배울 거고,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 당연히 화학 변화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건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그거 구분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먼저 거기에 보면 물리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을 다 배우면 화학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나올 거야. 자, 물리 변화는 어느 학교를 가든 그들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게 물리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고, 다시 말해서 모양이나 상태는 변하는 거지.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고체 혹은 뭐 그러다가 그게 찌그러진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두부 한 모가 있는데 그걸 썰어서 떨어뜨려 놨어. 둥그렇게 떴어. 모양은 변했지만 두부잖아.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어떤 걸 말해? 상변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얼음, 물, 그 다음에 수증기, 이런 식의 상태. 그러니까 저건 이렇게 보면 좋을 거야. 앞으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아? 그러면 기체가 높다고 하는 거야. 에너지는. 왜 그런가? 얼음이 물이 되려면 녹아야 된다고 그래. 그치?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줘야 되는 거지? 역시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또 온도를 높여줘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는 얘가 제일 높다는 얘기야. 온도는 에너지의 수준이야.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높아. 같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활발한 정도, 그걸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도라고 하거든. 무질서한 정도도 크거든. 이것도 같이 알아도. 요렇게 온도가 높으면 무질서도도 커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도 이들의 성질은,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들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상태 변화나 이런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 저렇게 변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여기도 얘기했잖아. 무질서도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좀 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입자들이 어떤 형태냐면 규칙적인 형태야. 여기로 가면 불규칙하겠지. 무질서도가 크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는 단순하게 뭐의 배열이 달라진다?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말이지. 분자 자체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배열이 달라진다. 규칙적이냐 불규칙이냐. 그러니까 규칙적 배열, 불규칙적 배열. 이렇게 배열이라고 써줄게. 이렇게 배열. 여기도 배열이라고 있어야 좀 이해가 쉽겠지? 이런 식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다? 물리변화다. 이런 말이야. 그렇다면 굳이 말한다면
이런 것을 가끔 책에서 물어봐. 야, 변하지 않는 건 뭐야? 결국은 화학 반응은 전자가 움직여. 그치? 물리 변화는 전자가 안 움직여. 전자가 안 움직인다는 건 분자를 이루는 원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거를 원자의 배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이렇게 자꾸자꾸 보면 알겠지만 H2O가 물인 건 알지? 그러면 H 원자랑 산소 원자가 있는 거 아니야?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의 배열.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 화학 결합이 변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거기 있는 원자의 배열이라는 건 그거야. 그러다 또 하나, 원자의 종류와 수. 근데 이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얘가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야. 얘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래. 질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물에서 원자의 종류나 숫자는 생성물로 가서도 변하면 안 돼. 저건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똑같아. 얘는 아주 뭐든지 지켜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 결국 이 둘이 변하지 않아? 그럼 물질에 해당되는 분자 종류. 그들의 수. 얘들 일정할 수밖에 없어. 이래 질량이 보존되니까. 그러니까 H2O 분자가 2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그냥 2개 있고 3개 있는 거야. 그대로. 2개가 2개로 가고 3개가 3개로 가는 거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 수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동일한 말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 당연히 물질의 성질 안 변한다 했고 총 질량 안 변한다 해서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같은 말을 얼만큼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의 가장 큰 점이야. 알았지? 같은 말이야. 전자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들의 결합이 끊어질 리도 없고 그들의 그 값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은 질량은 보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야. 이게 물리변화고 그 밑에 물리변화가 일어나는 예 해가지고 잔뜩 있어.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 그 사물들이 압력이나 충격을 받아서 깨지거나 뭐 모양이 변형될 수 있지. 하지만 변하지 않았어? 네 팔로 살짝 가렸다. 왼팔로. 왼팔 아래. 그 아래 거. 모양 깨지고 부서지고 눌리고 이래도 어떻다는 거야? 얘들은 성질이 변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여서 수증기가 되어도 그걸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진 않아. H2라는 입자들의 상태 변화라고 하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물리 변화라고 한다라는 얘기네. 오케이? 자, 오른쪽에 11쪽. 자, 그림은 물리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했네. 자,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자. 이런 것을 무질소도의 변화라고 부르거든. 설탕 플러스 물이 있는데 그 빨갛고 하얀 게 물이야. 설탕이 커다란 덩어리 5개거든. 걔가 어때? 나중에 잘 섞여 있지. 자, 이런 걸 혼합물이라고 불러. 알았지? 혼합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골고루 잘 섞여 있으면 균일한 혼합물이라고 불러. 그 균일한 혼합물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 용액이라고 한단다. 알았지? 균일한 혼합물이 되었거나 불균일 혼합물이 되었거나 뭔가 섞였거나 섞이지 않았거나 얘들의 그 물질들의 그 모양, 이 이제 모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빨간 거에 흰 거 2개 붙은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았으면 이런 건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 그래서 이 변화는 물리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물리 변화에 대한 설명이야.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건 화학 결합이 끊어진다는 소리야. 아니죠. 그래서 이건 X.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그래 물질 분자의 배열,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왜?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가 이제 무질수가 막 증가하면 당연히 거리, 입자들 거리는 멀어질 거고, 그럼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건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모두 통하는 거야.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맞아요. 3번은.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 물리 변화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X. 자,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유리창이 깨진다. 물리 변화죠. 용광로에서 철이 녹는다. 상태 변화야. 이것도 물리 변화한다. 그 다음 김치가 식어 맛이 변한다. 다시 말하자. 김치가 처음에는 쌉쌀했는데 나중에 신맛을 띈다. 우유가 충분히 발효되어서 치즈가 된다.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 변화다. 발효라고 해요. 이런 걸. 발효.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거 상태 변화니까 물리 변화 맞고요. 향수 냄새가 퍼지는 거 있잖아. 모든 물질들의 배열 상태는 말이다. 무질서해지려고 그래.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희들도 뭉쳐있는 것보다는 어때? 막 떨어져 노는 걸 좋아해. 네가 집에 들어가면, 니들이 집에 들어가면 방이 어때? 깔끔하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지저분해져 있지. 당연하다는 거야. 모든 것들은 스스로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 무질서해지려는 그 성향을 어려운 말로 확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향수의 냄새가 퍼지는 건 확산, 그것도 역시 물리변화다. 퍼졌다고 냄새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 우리 위에 단어 체크하기 잠깐 봐봐. 이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자기가 뭘 알고 있느냐? 적어도 나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는 구별할 수 있다. 오케이? 물리변화, 화학변화는 대충 지금 배웠으니까. 자, 그럼 연소가 뭔지 안다, 모른다? 연소. 안다. 어떤 기체가 관여하냐? 연소가 될 때. 아, 그럼 모른다. 그치? 산소 기체가 필요하단다. 연소가 되는 건 산화되는 거야. 알았지? 다음, 앙금을 알고 있다? 어떤 특별한 애들이 뭉쳐있는 물에 잘 붙지 않게 되는. 그렇지. 그래. 오케이. 화학 반응 됐고, 화학식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한번 볼까? 네가 원소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할 수 있나 혹시? 금속, 비금속. 나트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오 마이 갓. 금속이에요? 이거. 금속이야. 이건. 아, 맞다. 그 못봤네. 이건. 칼륨. 왠지. 딱딱해 보이잖아. 금속. 얘는. 금속. 얘는. 금속. 당연히 얘도. 금속. 얘도. 금속. 이런 애들이 금속이고,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비금속이야. 알았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비금속이란다. 그 금속과 비금속은 정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대표적 금속과 비금속을 안다면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하는 분자 지금 계속 분자라고 배우는데 분자는 얘들이 있으면 안 돼. 분자는 얘들끼리만 이루어진 거야. 어떤 원소끼리만? 비금속과 비금속끼리만 연결된 게 분자고 얘하고 얘도 결합을 할 수 있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걸 이온결합이라고 그래. 알았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건 이온결합.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냥 웃고 끝날 일로만 할게. 금속은 남자야. 비금속은 여자고. 금속은 딱딱하잖아. 광택이 있고. 원래 짐승도 수컷이 아름다워. 사자도 뭐 하나 둘렀잖아. 새들도 수컷이 다 이뻐. 왜? 그래야 암컷을 꼬실 수 있으니까.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다. 남녀가 만나면 결혼하는 거잖아. 싫으면. 이혼해야지. 그래서 이혼결합이야. 알았어? 그 다음 여자와 여자들끼리 만날 수 있어. 여자와 여자들끼리 만나면 남자들 간의 우정, 의리 이거보다 얘들은 훨씬 강한데 얘들끼리 모든 걸 공유해. 그래서 여자애들이 친구라는 건 자기의 모든 걸 공유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 친구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잖아? 영원히 안 봐. 남자애들은 한 시간 있다가 화해하고 막 그러잖아? 걔들은 싸우면 끝이야, 그게. 평생 안 봐. 그래서 여자애들끼리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그래. 자, 다시. 그럼 얘들끼리 만나는 결합도 있을 거 아니냐? 금속, 금속. 근데 남자들의 특성은 다른 남자랑 죽어도 결합 안 해. 자기 자신하고 밖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요 정도만 알고 있을게. 자신의 고유한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걸 갖고 있는 애들을 순물질이라 불러. 근데 순물질에 두 종류가 있어. 원소가 있고 화합물이 있다. 일단 요것만 구분하고 들어가자. 뭐 혼합물을 구분하진 말고 화학식을 구분하는 거니까 원소는 한 종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 네가 화학식을 보잖아? 이런 건 어디에다 써야 돼? 창고에 써놔야 돼. 알았지? 창고에 써놓는 거야. 자, 한 종류 성분이 있다는 게 뭐냐? 네가 화학식을 보게 되면 화학식을 볼 일이 많아질 거야.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한 종류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원소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라고. H2, O2, 그 다음에 뭐 Cl2, Na, K, 그 다음에 Fe.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런 애들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여기서 봤듯이. 금속? 야들이? 비금속. 소로 끝난 애들이 대부분 여자애들이지. 수소, 산소, 이런 애들. 얘들은 뭐야? 금속. 자, 금속의 특징이 뭐라고 했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얘들은 아래첨자가 안 써있으면 1이거든. 이렇게 써있어, 정말로. 금속류들은. 그 다음 비금속류들은 뭐가 가지? 2가 붙어 있지? 여자애들이 항상 화장실 가서 둘이 같이 가잖아. 보면. 그지? 이렇게. 혼자 있는 비금속도 있지만 대부분 원소들은 여기 밑에 2가 붙어, 이렇게. 이런 애들이 기체. 알았어? 그러면 금속류들은 대부분, 누구 빼고, 수은 빼고 모두 고체야. 알았어? 딱딱한 고체. 그럼 화합물은 뭐냐? 화합물은 이런 건데, 요거 보고 대답해봐. 네가 예를 들어 CO2 이렇게 되면 여기에 금속이 없지. 이러면 공유결합이야. 이게 그냥 들어도 공유결합이며 이런 애들만 분자라고 해. 알았지? 공유결합 물질인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을 분자라 부른다. 얘도 역시 뭐다? 분자다. 그런데 이런 애가 있어. 봐봐. 항상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금속을 먼저 써줘 볼라? 이런 애들 남자 여자가 결합하면 무슨 결합? 이온.
그렇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네가 딱 봤을 때 대충 이거 비금속 원소만 있는데 이거 금속 원소가 껴있는데 이러면 금속 원소가 껴있는 화합물은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분자라는 개념은 얘들만 본다는 거야. 알았니? CO2랑 H2O 이 아이들은 분자다 이런 개념으로 그럼 분자엔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 자, 내가 지금 이온 결합 얘기해 줬지? 공유 결합 얘기해 줬지? 금속 결합 얘기해 줬다? 잘 봐봐. 이온 결합은 어떤 원소가 결합한다고? 비금속과 금속. 항상 금속부터 먼저 불러줘. 금속. 남자 치고. 금속, 비금속. 됐지? 그런데 우리가 공유 결합은 무슨 원소? 비금속과 비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그냥 금속. 됐지?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서 네가 알아야 될 건 너희들이 CO2, H2O 이렇게 금속이 들어있지 않는 애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고 이 분자든 이온 결합 물질이든 아니면 호돈소 물질이든 간에 이 아래 첨자, 이 첨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숫자야. 고유값이며 그 물질이 갖는 특정한 숫자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산화탄소라고 부르는데 얘가 3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앞에다 써줘. 숫자를. 이렇게. 알았어? 그럼 이거의 숫자는 뭐라고? 분자의 수인 거야. 이건 원자수고. 알겠지? 그러니까 밑에 첨자인 CO2 밑에 있는 1, 2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알았지? 이렇게 되면 이거야. 원래 CO2 안에는 C원자가 하나 있었잖아. 그치? 근데 3CO2 안에는 C원자가 몇 개 있을까? 3개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되게 어려운 말 배운 거야, 니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을 할 때는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명심해. 그럼 에너지가 변하고. 지금 얘가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제 12쪽으로 넘어가 봐. 12쪽에 넘어가면 이제 화학 변화가 있을 거야. 화학 변화는 결합이 바뀌는 거야. 결합이 바뀐다는 건 말이야. 우리가 이온 결합 그럼 뭐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이온 결합으로 뭉쳐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끊어지는 거지. 끊어져서 비금속은 비금속끼리 만나고 금속은 금속끼리 만나서 전혀 다른 화학 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들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거야. 아예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게 쉬운 건가? 그냥 분자들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게 쉬운 건가? 그러면 전자가 어려워. 얘가 훨씬 쉬워.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하고 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얘가 훨씬 일어나기 어려워. 쟤는 무조건 뭐가 이동해야 돼? 전자가 이동해야 되거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와야 돼. 자, 거기에 화학 변화.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화학 변화가 무슨 뜻이라고?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말인 거야. 물질이 바뀌는 거야. 배열이 달라진다는 말은 물질이 변한다라고 보면 돼. 물질이 변한다. 이러고선 이걸 대부분은 이런 말을 이렇게 해야지. 그 물질에 뭐가 바뀐다? 성질이 변한다라고 얘기해.
물질이 변하는 건 아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온 결합 물질이 화학 변화를 거쳤더니 공유 결합 물질과 금속 결합 물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화학 변화라고 부른다. 자,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있었잖아. 자, 뭐뭐가 변하느냐? 당연히 원자 배열이 바뀌죠. 이건 뭐지?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거라고 했잖아, 위에서.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 물질이 바뀐다고. 물질이 바뀌는 거야.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위에 있는 말 그대로 또 쓴 거야.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써준 거거든.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얘기했잖아. 밑줄 친 거 왼쪽에. 원자 종류와 수.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변하지 않아. 무조건.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해가지고 그 있어.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이건 반응식은 뒤에서 맞출 거니까 물이 전기 분해를 하잖아. 반응물인 거야. 화살표 좌측은 반응물이라 부른다. 얘를 전기 분해해보자.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고 그래. 자, 여기서 미리 알고 가야 될 거. 이제 화학식을 선생님 보여줄 텐데, 봐봐. 요렇게 쓰면 이거 화합물이야, 원소야? 됐어. 얘도 원소. 그럼 얘는 누굴까? 화합물. 그치? 분자까지 알고 있으면 똘똘한 거고, 화합물이냐 원소냐까지 됐잖아. 그 중에 이렇게 투가 붙으면 이런 애들이 분자야, 네 말대로. 그리고 금속이 없잖아. 이게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거든. 자, 얘가 일로 간다. 이렇게 간다.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야. 뭐? 요거. 원자의 종류와 수 변하지 않는다 했잖아. 자, 반응물에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 그치? 생성물에도 2개. 됐네. 산소 원자기 하나 있지? 근데 여기 몇 개 있니? 2개 있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변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뭘 써? 2를 쓴 거지, 이렇게. 커다랗게. 저 아래점 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4개가 돼버렸네? 여기다 뭘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반응의 개수 맞춘 거야. 이래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어떤 거냐? 근데 너희들은 궁금하지도 않는데 내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얘와 얘의 차이야. 이 둘의 차이. 얘를 이렇게 불러. 이렇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냐? 이렇게. 이 말은 얘랑 같은 말이야. 근데 이 말은 또 이거랑 같은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질이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알았지? 물론 원자가 물질인 애들도 있어. 그게 금속이거든.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한다 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네가 구분이 돼야 돼. 아, 물질 중에서도 이런 건 분자라 부르고 이건 분자가 아니구나. 그럼 분자가 아니면 뭐냐? 이온 결합 물질인지 금속 결합 물질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대문자 하나? 원소인지. 대문자 2개 이상? 화합물인지. 됐죠? 자, 밑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실험이 하나 있을 거야. 활용?
물 분자가 전기 분해하면 수소 원자와 산소 분자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철저히 이걸 지킨다? 무슨 얘기냐? 왼쪽에 수소 분자 몇 개 있나 세봐. 그 그림에. 왼쪽. 거기 12쪽에 중간에 그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별의 변화, 물을 전기 분해한 그림 있지? 왼쪽에 수소 입자가 몇 개 있어? 수소 분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는 몇 대 몇이야? 그거야. 그럼 물 분자도 8개가 그려져 있어야 돼, 보면. 맞지? 물 분자도 4개가 8개. 4개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얘들끼리는 2대 2대 2로 반응하니까 얘가 4개 있고 얘가 2개 있으면 얘도 4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는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똑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예를 가만히 봐봐. 열과 빛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써 있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 변화보다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워. 그건 곧 누가 이동하기 어렵다. 그렇지. 근데 전자가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따라와. 붙잡혀. 들어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전자는 학생인 거지. 집을 빠져나오려면 가출이지. 그잖아. 그러면 안 되지만 돈을 놓고 나와, 들고 나와. 그게 흡열. 그러니까 전자가 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가. 근데 그대로 다시 들어오려면 그만큼 방출하고 들어와. 알았어? 가출했을 때 들어왔는데 돈 벌어 왔다는 애 없잖아. 그지? 다 쓰고 들어왔지. 그만큼 쓰고 들어온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렇게 전자들마다 그런 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화학 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에너지를 총 모아보니 야, 이 반응은 발열이 더 많더라. 혹은 흡열이 더 많더라의 반응이 결정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거기 써 있는 대로 양초가 타면 그럼 뜨겁잖아. 이런 걸 발열이라고 그래. 우리 기준이야. 뜨겁네? 발열. 알았죠? 메테인이 연소, 아까 얘기했잖아.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한다고. 빛과 열이 생긴대잖아. 연소는 빛이 따라와. 항상. 연소는 빠른 산화라고 하고, 우리가 호흡을 연소라고 안 하거든. 똑같이 산소를 이용하지만, 이건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야. 빠르게 일어나면, 에너지가 한꺼번에 확 나오는 반에 빛으로도 발생이 될 수 있어. 번쩍거리면서. 그게 연소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열과 빛이 발생한다는 애들은 모두 빠른 산화야. 연소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자, 얘도 사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사실 앙금 생성은 이렇게 보면 돼. 앙금 생성 반응 배웠어? 모든 걸 외우잖아. 자, 선생님은 나중에라도 네가 이제 화학으로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 이온들을 외우는 게 실력이거든. 자, 요 정도만 외워볼까? 참고의 건 이거 무슨 이온이라고? 얘는 무슨 이온이었지? 칼륨 이온. 이거 무슨 이온인지 알아 혹시? 이건 무슨 이온인지 알아? 아고. 암모늄 이온이야. 자, 이게 무슨 이온이라고? 나트륨 이온. 얘는 칼륨. 얘는 자, 읽어봐. 뭐함? 칼질함. 외우라고. 얘들이 다 전하가 몇인가 봐봐. 1이야, 1. 얘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이고. 알았어? 자, 그럼 얘가 왜 이러느냐? 얘들은 이렇게 외워라. 100% 구경꾼 이온이라고 그래. 구경꾼 이온이 뭘까? 중요한 이온일까? 아니야. 근데 이 중요하지 않은 애를 빼면 나머지가 뭐하는 애야? 중요한 애가 되겠지. 차라리 얘를 외우는 게 좋아. 앙금 생성도 예를 들어보자. 이걸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해. 얘를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해. 잘 봐. 이게 질산이온이잖아. 염화이온이고. 봐.
이온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 내가. 이온결합은 이거야. 이온결합은 남자, 여자가 만난 거야. 맞지? 그럼 이게 누구야? 여자야. 앞에 있는 애들이. 남자니까 은은 금속인 거지. 이 이온결합에 이건 분자가 아니야, 이런 애들은. 자, 이런 반응이 있다면 이거야.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반응식이. 그리고 여기에 이게 써 있는 거지. 그러면 나 칼질함이라며. 어떡하라고? 칼질하라고 그래. 칼질. 칼질. 나무래가 앙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구경권을 역으로 외워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알짜 이온 중에 얘는 외워놔. 얘가 정말 늦게까지 고등학교 끝날 때가 나온 애들이니까. 이게 누구 이온인지 알아? 바륨? 그래. 이걸 바륨 이온이라고 불러.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칼슘? 칼슘 이온이라고 불러. 그 다음 네가 아까 말한 황산 이온이 얘야. 황이 있지?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이온인지 알아? 탄산 이온이야.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알짜배기 알짜 이온이야. 얘들끼리 만나잖아? 그럼 흰색 앙금을 만들거든. 봐. 이렇게 만나면 황산 바륨이라고 부르고, 탄산 바륨이라 부르고, 황산 칼슘이라고 부르고, 탄산 칼슘이라고 불러. 앙금이거든. 그리고 또한 네가 보는 바와 같이 여긴 다 이온이니까 다 남녀 이온 결합이야. 자, 이걸 따라해봐. 뭐라고? 바. 그치? 얘는 카. 얘는 사. 얘는 탕.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 앙금의 애들이. 알았어? 이게 앙금을 외우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나칼질함하고 박하사탕만 외워두면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별로 그렇게 이온에 밀리는 일은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저거는 참고로 알고 있어. 이런 애들이 무슨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 반드시 누가 있다고? 금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반대로 분자가 아닌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계속 분자를 배우다 보니까 모든 게 분자인 줄 알아. 다 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분자라고 안 해. 알았죠? 특징이 뭐냐? 내가 아까 분자에 대한 말을 잠깐 했는데, 분자는 무슨 결합해야 돼? 비금속이 서로 여자애들끼리 뭐 많이 한다고 그랬어? 공유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인데, 이들은 독립적이기까지 하자고 그랬지? 이온 결합들은 덩어리야. 연속적이야. 은이온이 있어. 그럼 질산, 그 옆에 연속적인 거. 그 다음 아까 남자들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한다고 했잖아. 금속 결합도 덩어리야. 나트륨, 이렇게 덩어리. 누가 독립이다? 분자만 독립이기에 중학교 교육관에서 분자를 자주 쓰는 것 뿐이야. 알았죠? 분자는 남자가 없다. 자, 기체 생성.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체 생성 반응이라는 건 어떤 산에다가 금속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했어. 야, 이거 진짜 무질서도로 생각하면 어마무시하게 변한 거거든. 수용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딱딱한 금속을 넣었는데 기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든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걸 화학 변화라고 부르고, 그에 따르면 에너지 출입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건 잘 알아둬봐. 야, 달걀 껍데기 써있지? 거기에 달걀 껍데기, 걔가 누구냐면 여기서 얘야. 탄산칼슘이야. CaCO3. 너가 CaCO3를 또 보게 된다면 석회암. 그 다음에 석회암은 어떤 광물로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방해석. 비스듬한 육면체에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와서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잖아. 그게 CO2야. 무슨 말일까? 요 끝자락에, 자, 내가 지금 말한 애들이 거의 이온 결합들이거든. 끝자락에 탄산을 갖고 있는 애한테서 기체가 발생한다. 그거 CO2야, 무조건. 왠지 관련이 있겠지? CO3 이가 마이너스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에다 산을 떨어뜨렸더니 기포가 생겨서 CO2야. 아,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건 참고로 봐도, 이거 진짜 참고에 쓰기도 좀, 네가 뭐 똘똘하다면 쓰면 좋은데, 그냥 봐두는 걸로, 이런 게 다 화학 변화라는 거다. 탄산칼슘에다가, 지금, 이렇게 산을 떨어뜨렸다 했어. 그랬더니, 기체가 발생한다. 이게 CO2야, 이게. 기체. 근데 이걸, 이렇게도 부르고, 얘가 변성된 게 데리암이거든. 방해석이기도 하고, 광물에선. 이건 광물이야. 광물이 뭉쳐서 얘가 되잖아. 광석이. 그지? 그 다음, 달걀 껍데기도 얘란 말이야. 얘들이 다 탄산칼슘이야. NaHCO3라는 물질이 있어. 얘를 탄산, 수소, 칼슘,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간 걸로 해서 이건 무조건 이온결합이야. 근데 얘가 누구냐? 집에서 얘란 말이야. 베이킹 파우더. 얘가 가열을 하잖아? 누구 나온다고? 얘 나와. CO2. 왜? 저 CO3가 있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 유사성을 보라고. 자, H2에다가 물이죠. 얘를 녹여. 그럼 누가 되느냐? 얘가 된다. 얘 이름이 누구냐? 탄산이야. 음료수. 역시 무슨 기체가 관련이 있어? CO2.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 얘들이 다 CO2 관련이 있구나.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 얘가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이거든. 여기 어떤 기체가 들어가면 얘가 되겠냐고. CO2죠. 얘가 탄산나트륨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이거든.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화학을 잘하게 돼. 이거는 사실 이렇게 모아서 알려주는 게 없어. 대부분 고등학교에 가면 과학생들이 전공 분야가 하나야. 물리 혹은 화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과목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은 이해도는 좋은데 너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모든 과목을 통합시켜야 돼. 같은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애들이고 생명과학 쪽에서 많이 나오고 얘는 화학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근데 얘는 지구과학에서 나오고 막 나오는데 다른 것처럼 인지를 해. 애들이 다 똑같은 건데. 알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연계를 해주는 것도 저런 건 저 노트 왼쪽에다 적어 놓으라고. 알았죠? 자, 그 다음 뭐 발포종을 물에 넣어주면 기포가 발생. 발포종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 비타민 C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물에 넣으면 막 슉 올라오는 거 있지. 그런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기체가 발생한다. 어떤 기체 나올까? 예상? 이거랑 똑같이 인지하면 되는데 이건 생명과학에서 나와. 나중에 화학 파트지만 이거야. 과산화수소가 얘야. 얘가 얘로 되면서 얘가 발생하거든. 이 O2야, O2. 여기다가 질량 보존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O가 양쪽에 뻗어 있어. 어렵다. 그러면 이게 딱 소화시켜. 가장 단순한 산소 원자 4개. 이게 끝이야. 자, 얘 이름이 과산화수소거든. 자주 보라고 써주는 거야.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하잖아.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산소가 살균이야. 살균. 사실은 O2가 살균을 하는 게 아니라 O2는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산소 원자로 가서 세균 속에 들어가서 세균을 터쳐 죽여.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상처난 곳에 바르잖아. 아니, 그냥 피부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시원해. 아무 현상도 없고, 어이, 시원하다고 끝나. 근데 상처가 피가 난 곳에 바르면 푹 올라와. 하얀 기포가. 그게 산소거든? 그거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혈액 속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서 그래. 카탈레이스. 아, 저게 뭐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 내가 뭘 막 던지잖아. 유사성을 찾아.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이스가 붙으면 효소야. 이스. 물어드려볼게. 너가 소화효소 외운 적 있어, 혹시? 없지? 봐. 입에는 네가 언젠간 들을 일이다.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그 신으로 끝나도 효소인 경우가 많아. 펩신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라이페이스, 펩티데이스,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아리기네이스. 이스로 끝난 애들이 효소들이 많은데 우리 몸에는 혈액 속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서 저렇게 산소를 막 발생시키지. 하지만 기체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 화학 변화가 생겨야 기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철이 녹슨다. 그걸 우리 뭐라 불러? 부식. 이렇게 얘기해. 철이 녹슨다. 부식. 연소보다 느린 반응에 해당되는 거고, 과일이 익는다. 김치가 씌워진다. 깎아놓은 색의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럴까? 공기 중 산소야. 지금 다 말하는 게 공기 중 산소랑 변화하는 거야. 산화되는 과정인데, 뭐 김치가 씌워지는 건 사실 산소가 없는 데서 일어나는 경우만큼 발효라고 그래. 술을 만들어요. 김치를 삭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빛. 자, 무슨 색깔이야? 노란. 이 노란색은 과연 얘가 노란색을 발광하는 걸까? 반사된 걸까? 반사. 좋아. 그런데 이건 무슨 색깔이지? 빨간. 왜 이물체는 노란색을 반사하고 이물체는 빨간색을 반사할까? 나머지 색은 어디 갔을까? 이런 거지. 실제로 이 노란색은 우리가 이런 걸 과시광선이라고 그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 중에 7가지 색깔이 있잖아. 그지? 나머지 다 색 흡수하고 노란색만 반사한 거야. 얘는 누구만 반사한 거야? 빨간색. 자, 여름이 되면 식물의 잎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잖아. 광합성은 햇빛을 받아서 한대잖아. 자, 초록색은 햇빛에 이용될까? 광합성에 이용될까 안 될까? 안 돼. 맞아. 초록색은 광합성에 이용되는 게 현저하게 낮아. 그렇다면 그 광합성이라는 게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엽록체는 녹색을 이용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엽록체가 파괴됐어. 가을이 되면 파괴되잖아. 그러면 이제 녹색이 흡수돼. 걔가 없으니까. 그럼 무슨 색을 반사해? 오색 찬란한 걸 다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든 애를 우리는 단풍 뭐 이렇게 부르고, 어떤 잎 봐봐. 노란색으로 된 애도 있고, 어떤 잎은 뭐 황색으로 된 애도 있고, 그걸 다 갖고 있는 애도 있고, 엽록체가 파괴돼서 그래. 모든 식물이 엽록체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을은 그냥 짙푸른 계절인 거야. 그런 것들을 알아두라고.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된다는 건 엽록체가 파괴되는 건데, 이것도 화학적으로 태화시키는 거야. 일단 식물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애들이냐면 식물 잎에 있는 염소를 차례차례 파괴를 해. 그러면 영양분이 안 가. 일단 거기서 만드는 건 다 빨아내고, 영양분이 안 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꾸 말라. 그러면서 잎맥이라는 곳이 있어. 이파리 끝부분. 이게 툭 떨어져. 그러면 낙엽. 그래서 몸에 양분을 최대한 포도당으로 다 바꿔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무의 책이 농도가 되게 진해져. 그렇게 진해지면 한겨울에 추위가 와도 안 오는 거야. 버틸 수 있는 거지. 봄이 되면 쑥을 착 피고 양분을 놓고 새끼를 또 뿌려야 되니까 열매를 맺고. 참 웃긴 놈들이야, 얘들도. 알겠어요? 자.
자, 오른쪽 1번을 볼게.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건데 얘는 탄소와 산소라고 했어. 그래서 누굴 만들었나 봐라. 이산화탄소야. 알겠지?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분자고, 그지? 산소도 분자인데 이거 하나 알아두면 되게 똘똘한 건데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분자가 아닌 거야. 얘들은 공유결합이 맞거든? 근데 분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공유결합은 하는데 독립적이지 못해. 연속적이, 덩어리야. 그래서 이 탄소는 두 개로 나뉘거든? 하나는 얘로, 하나는 얘로. 얘 이름이 뭘까? 아몬드. 다이아몬드야, 제가. 알겠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야. 네 연필심. 결국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흑연은 분자가 아닌 거야.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덩어리로 돼 있어. 그 다음 얘를 우리가 보통 규산염이라고 해. 규산염. 그래서 뭐 광물을 보면 규산염이 70%, 비규산염이 30%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각이 제일 많은 거죠. O가 제일 많고 규소가 그 다음 많고 얘들도 연속적이야. 규산염도. 알겠죠? 그러니까 규산염에 대한 얘기들도 안 나오더라고. 통합법이. 그러니까 요 둘은 분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는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그러면 결합 자체가 끊어져서 원자들이 재배열하잖아. 이런 걸 화학 변화라고 하고 에너지도 엄청난 출입이 따른다. 그래서 이거 탄소 산소 반응하는 거 이거 발열이야. 왜? 산소가 반응하면 산화 반응이거든. 연소. 탄소를 연소시키는 거야 이게.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지. 자, 두 번째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이야.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당연히 안 변한다니까. 질량 보존 때문에. 두 번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그렇지 분자 종류가 바뀌는 거야. 배열이 달라져서. 이거 맞아.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한다니까.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건 좀 부끄러운 거고. 이거는 3번은 물리변화 얘기야. X. 다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절대 안 바뀌어. 원자이겠어. 바뀌면 안 돼. 질량 보존 때문에. 종류 바뀌면 안 돼. 니온도 안 돼. 그래. 지금 원자 배열 바뀐다. 리을 종류 바뀐다. 성질 바뀐다. 지금 리을 미움 다 똑같은 말이야. 네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현상. 첫 번째 앙금이 생성된다. 맞잖아요. 열과 빛이 발생한다. 맞고요. 새로운 기체 아까 CO2 발생하는 것도 봤고 O2 발생하는 거 봤지? 에이 리을은 상태 변화잖아. 아니죠? 미음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한다. 어떤 성질이 바뀌는 것도 역시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신맛 이것도 아까 화학 변화였잖아. 자, 변화가 일어난 현상 1번 이거 연소야. 그래서 이것도 화학 변화다. 이 나무라는 게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된 탄소 화합물이거든. 재라는 건 C야, C. 그럼 나머지 수소나 이런 것도 어디 갔나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로 바뀐 거야. 두 번째, 음식 냄새 퍼져나가는 건 향수랑 똑같지. 이거는 확산이다. 이거 물리변화야, X. 발포종을 물에 넣으면 이 발포종이 기체, 물하고 반응해서 화학변화를 통해 기체를 발생시키는 거거든. 우리가 먹는 비타민 같은 거 CO2를 발생시켜서 우리 먹을 때 입에 톡 쏘게 해주는 거야. 탄산 효과로. 알았지? 이것도 화학변화야. 썩었다. 이걸 뭐라고 그러지? 유식한 말로 부패. 부패도 발효도 모두 무산소거든. 무산소 변화인데 부패는 우리한테 해가 되고 발효는 이익이 되잖아. 그 차이야. 그 다음에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었더니 기포가 올라온다. 자, 이건 뭐냐면 용해도야. 그 기체의 용해도를 이렇게 알면 좋겠어. 나중에 에너지 출입을 따르면 용해도도 쉽게 이해가는데 사이다가 맛있으려면 어디에다 보관해야 돼? 냉장고. 따야 돼, 안 따야 돼? 그래서 안 따니까 압력은 높아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용해도 변화예요, 용해도. 물리 변화예요. 물속에 녹았다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옷장에 넣어둔 고체 방충제의 크기, 이것도 뭐야? 확산이야. 승화현상이거든? 상태 변화야. 이것도 아니야. 됐죠? 자, 이제 페이지 14쪽.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물질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알겠지? 화학 반응식이라는 곳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은 우리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세요. 화학 반응식은 물질과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식인데, 자, 항상 반응물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좌측에 표현하고 생성물질은 우측에 표현하거든. 문제는 이 화살표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 정반응,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반응에는 얘가 이렇게 가서 돌아오지 않는 반응도 있어. 이런 걸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부르거든. 역반응이 불가하다는 얘기야. 이런 반응들이 연소나 아니면 기체 발생 반응이나 앙금이나 중화 반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 근데 이런 반응도 분명히 있어. 이렇게 정반응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한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역반응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걸 역반응이 가능하다 해서 가역반응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가역반응. 그러니까 이런 걸 정반응, 이런 애를 역반응 이렇게 부르지.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반응물과 생성물질을 여기다 놓고 뭐를 맞추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맞추면 돼. 여기까지가 니들 일이야. 자, 이렇게가 1단계고 이게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뭐 1, 2, 3단계 해가지고 뭐 개수 맞추는 거 뭐 써놓고 이러는데, 이게 1단계고 2단계가 뭐냐면 상태를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개수를 맞췄으면 물질의 상태를 표시해 줘야 돼.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니네. 근데 끝까지 가보라고. 고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S. 솔리드라는 표현이거든. 액체라는 표현으로 리퀴드라는 표현이야. 기체라는 표현으로 G, 가스라고 얘기해. 수용액이라는 표현으로 아큐스 해가지고 AQ라고 표현해. 이렇게. 자, 이런 상태가 다 표시가 끝났으면 에너지를 표현해 줘야 돼. 요즘에는 H라 불리우는 엔탈피를 표현하거든. 이게 뭐냐? 내부 에너지야. 물질들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 이거를 다 표현을 못하니까 내부 에너지에 이걸 가지고 이걸로 표현해. 변화.
요 삼각형이 델타라는 뜻이고 이거는 에너지 변화를 뜻해. 에너지 변화량만 표현하는데 델타 H는 주위가 기준이 아니라 그 물질이 기준이야. 요건 열 출입에 가서 선생님이 다뤄줄게. 그렇게 해서 표현이 다 끝나면 우리는 그걸 열 화학 반응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한다. 여기까지만. 요렇게까지만. 알겠지? 진짜 화학 반응은 저까지 다 표현하는 거야. 거기 보면 계수를 가지고 뭘 맞추냐 어쩌냐 그러는데 니들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필요는 없어. 분석만 할 줄 알는데 거기에 계수를 한번 맞춰보는데 여기 있는 물질들보다 고등학교에 가면 탄소화합물 맞추는 게 많이 나와. 너네 내신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고. 탄소화합물은 CH5 정도까지만 갖고 있는 물질이 나오거든, 시험에. 자, 얘를 완전 연소를 하잖아? 불완전 연소가 있고 완전 연소가 있는데,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생성물로 무조건 CO2하고 H2O가 발생을 해. 약속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걔들이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 CH4라는 메테인 가스가 있어. 얘가 이렇게 완전 연소하는 거지. 반응물에 이렇게 써 있어. 화살표. 이산화탄소하고 H2O. 완전한 화학 반응식. 그럼 여기다 사실은 가스 G, 가스 G, 가스 G 해놓고 여기는 L인지 G인지 쓰는 거야. 실제로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계수만 맞추는 걸로 해볼게. 암산법이야. 앞에 탄소 있잖아. 여기 탄소 있지? 하나하나 똑같지? 수소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근데 수는 여기 들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2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래버리면 우리는 CH4 앞에 계수가 1인 걸로 확인했고 CO2 앞에 계수가 1인 걸로 확인했어. 1은 쓰지 않는 거야. 오원자가 총 4개야. 맞지? 여기 2개, 여기 2개.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끝. 이게 암산법. 하나 더 해보자. C2H6가 있어. 이런 걸 에테인 가스라고 그래. 이거 역시. 메테인하고 에테인이 섞여 있으면 LNG다. 이게 LNG. 니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C2개, H 6개짜리가 산소랑 완전 연소를 해도 이산화탄소와 H2O가 나온다. 자, C가 2개니까 여기다 2를 써줘야 돼. 이렇게. 이게 바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H가 6개 있지? 그럼 여기다 3을 써준다. 이렇게. 이랬더니 산소가 7개가 돼버린 거지. 그럼 여기다 뭘 쓴다? 분수를 쓴다. 이렇게. 그런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분수를 용납하지 않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수화시켜. 2대, 7대, 4대, 6 이렇게 쓴다. 알겠죠? 이번에는 산소가 들어간 애를 한번 볼까? 이렇게. 이게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거든. 얘가 연소를 통해서 CO2와 H2O가 나온대. 자, 탄소 원자가 2개가 있으니 여긴 2를 쓰자. 수소 원자가 6개니 3을 쓰자. 위와 아래 차이가 있나? 없지. 무슨 얘기냐? 생기는 CO2, 생기는 H2O는
수소 원자 수와 탄소 원자 수가 결정한다는 거야. 얘 수소 원자 6개잖아. 탄소 원자 2개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 똑같은 개수가 나오는 거야. 문제는 얘가 달라진다는 거지. 왜? 여기 산소 원자 7개 있어서 2분의 7 들어갔잖아. 근데 여기 산소 원자 하나 있잖아. 그럼 이거 뭐만 들어가면 돼? 3,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식물이 합성하는 포도당이라고 불러. 이것도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CO2하고 H2O가 발생을 하는데 생기는 CO2하고 H2O는 얘들이 결정한다고. 요거. C가 몇 개? 6개 이렇게. H 12개가 나와되니까 또 6개겠죠. 이러다 보니까 산소 원자가 18개가 되어버렸네. 앞에 6개 있으니까. 이게 뭐 들어가면 돼? 이렇게. 결국은 이게 호흡이야, 호흡, 식.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밑에 있는 탄산소 나트륨의 열분해라든가 염화칼슘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반응. 실제로 맨 밑에 6번에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반응은 낙칼질함을 지워버리면 탄산칼슘이 흰색 앙금이잖아. 그치? 침전 반응이야. 그런 것들은. 알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야.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걸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분자거든. 결국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뭐다? 반응물의 분자의 숫자야. CH4라는 분자 하나와 O2라는 분자 2개가 만나서 CO2라는 분자 하나, H2O라는 분자 2개를 만든다. 무슨 말일까? 분자의 종류와 숫자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개수비가 분자수 B야. 1대 2대 1대 2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고 당연히 원자 종류와 개수는 알고 있죠. 그것 통해서 개수 맞췄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분자수의 B가 있는데 이 분자수의 B는 개수비다. 알았지? 중요한 말이겠지? 얘들의 개수의 B가 있단 말이야. 이 개수의 B는 분자수의 B다. 하지만 이 말은 여기에만 성립하는 거야. 그 위에 여러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속한 물질 중에 개수비가 분자수비인 건 누구밖에 안 되냐? 1번, 3번, 4번 밖에 안 돼. 왜? 나머지엔 다 금속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무슨 결합 물질이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그치? 그런 거를 알아두자. 이런 말씀. 오케이? 자, 오른쪽 15쪽에 넘어가 봐. 화학 반응과 반응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다니까.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이다. 화학식이 뭐냐고? 이거야. 얘를 뭐라 불러? 분자식이라 부르거든. 물론 이것들을 모두 화학식이라고 부르는데 화학식 안에 금속이 없으면 분자식. 알았지? 금속이 있는 화합물이면 이온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화학식을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식이다. 세 번째,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물은 화살표의 왼쪽에. 틀렸죠? X.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가 분자의 종류가 같은 게 아니라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그치? X. 됐죠? 2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세요. 1번. 마그네슘이 2개지. 그럼 개수 앞에 무조건 2 들어가면 돼. 됐죠? 두 번째. 이 H2O2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과산화수소 반응식 봤잖아요. 이 개수를 맞춤에 있어서
도저히 이건 암산은 안 되는데 그럼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얘를 무조건 1로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간 하나만 세워볼게. 뭐 암산법을 쓰는 게 빨라서 선생님도 암산법을 알려준 건데,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자. C가 4개 이렇게 있어. 이거 암산법으로 쓰면 금방 풀리잖아. 근데 난 개수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놓는 거야. 끝에를. 쟤를 1로. 왜? 여기 있는 개수들은 모두 커지고 모두 줄는 숫자거든. 그럼 뭐를 맞추면 되냐? 반응물에 원자의 숫자와 생성물의 원자 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먼저 탄소부터. 여기에 몇 개 있어? 4개는 이렇게. B. 됐죠? 오른쪽에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소는요. 10개는 오른쪽에 얼마? 2C개. 산소는요. 2A는 2B 플러스 C죠. 근데 B를 이미 우리가 얼마라고 잡았어? 4. C는 얼마야? 5. 됐죠? 그럼 A는 2분의 13. 분수 용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A 대 B 대 C는 13대 B가 얼마? 8대. 그죠? C는 얼마? 10. 그럼 앞에 있는 제 C파에는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맞으니까 2대 13대 8대 10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말이야. 이 미정계수법이야. 참고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EMG 플러스 O2라는 이 반응은 화로암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얘가 금속 결합 물질이거든, 남자. 공유 결합이고, 이거 들어가면 끝나죠. 원자수가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EH2O2라고 했잖아요. 화산화수소니까 이렇게 되면 반응물이 한 종류밖에 없고요. H2가 있고 O2가 나온다 친다면 수소 원자가 총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죠? 여기는 얼마예요? 1이죠.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다음에 CH4 플러스 뭐 O2 이렇게 써있는데 요거잖아요. 요거 EO2 그 다음에 CO2 플러스 뭐 EH2O 얘 따라가면 돼요. 생성물로 H2O가 나올 거니까 니은은 EH2O가 답입니다. 자 3번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무용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화학 방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질소 하나, 수소 분자 3개, 암모니아 NH3 분자 2개 이렇게 하면 반응식이 완결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 화학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억,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죠. 반응물에는 수소기체, 산소기체, 생성물은 물. 니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 수입이 알 수 있죠. 수소, 산소를 보니 얘가 H2가 되었다. 수소 원자는 맞는데 산소 원자가 안 맞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 분자수 B, 니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는 몰라요, 여러분. 이건 식을 알려주는 거고 양적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분자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모형으로 우리가 볼 뿐. 아, 얘보단 얘가 크겠지라고 상대가 어린 값을 볼 뿐. 자, 리을,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거 맞추려고 개수 맞춘 건데.
그래서 지금만 아니다. 다섯 번째, 얘들의 B는 몇 대 몇 대면? 1대 2. 이러면 돼요. 1대 2. 자, 페이지 16쪽. 자, 거기 보면 탐구 자료가 하나 있어. 근데 마그네슘 뭐를 갖다 놨냐면 리본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을 놨고요. 그 다음엔 뭐를 놨냐면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태웠네요. 태웠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연소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어떤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얘를 했다는 얘기예요. 얘. 산화마그네슘을 만들었다. 태웠다는 얘기는. 알겠지? 자, 그래서 봐. 먼저 결론을 한번 가볼게.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는 물리변화죠,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태우면 성질이 달라지죠. 왜? 얘는 금속결합이었어요, 마그네슘은. 얘 공유결합이었다고요. 근데 무슨 결합한 거예요? 이온 결합된 거예요. 전자가 이동했다고요. 화학변화입니다. 핵심 자료 밑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암산법으로 다 풀 수 있고요. 유제, 메테인 집어넣는 거 다 배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력 탄탄 핵심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는 다 숙제 되시겠습니다. 자, 페이지 22쪽으로 옵니다. 바로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규칙성을 보자. 규칙을 보자. 규칙. 화학 반응의 규칙. 제일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이거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 질량 보존 법칙이죠. 이것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면 동일하다. 자, 질량 보존 법칙 누가 얘기했어요? 라부아지에가 얘기했죠. 이 사람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반응 전 후에 질량은 보존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또한 분명히 흰색 앙금, 뿌옇게 흐려지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을지라도 뭐는 보존된다? 질량은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자, 질산은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AgCl이라는 앙금 이렇게 생겨도 얘들은 뭐다? 질량은 보존되더라. 자, 페이지 23쪽.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동그라미.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합니다. 뭐든지 성립합니다. X. 그 다음 3번 당연합니다. 동그라미.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세요. 반응이 일어날 때 이들이 보존되는 까닭. 전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을 무용으로 나타냈는데요. 동일하다죠. 섞기 전과 섞은 후는 동일하다. 자, 이번에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볼까요? 얘도 질량은 보존된다. 자, 기체 발생 반응이 누구냐? 얘입니다. 탄산칼슘이에요. 염산과 반응해서 염화칼슘과 물이 생기고 아까도 배웠죠. CO2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개수는
요거밖에 없어. 이러면 질량이 보존되죠. 문제는 말입니다. 얘가 분명히 CO2가 발생할 텐데 만약에 오픈을 해놓잖아? 그럼 기체가 빠져나가지. 질량 줄어. 하지만 그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합치면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얘기지. 밑에 그림 보면 마개를 맞고 실험을 하잖아? 질량은 변함없는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기체가 빠져나간단 말이지. 그치? 기체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질량은 줄겠죠. 근데 그 기체가 빠져나간 만큼이 발생한 CO2량이니까 아무 상관없지? 오케이? 다음 C. 연소 반응. 당연히 연소 반응에서 사람들은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빠져나간 기체들을 못 나가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봐봐. 우리가 아까 연소 반응은 분자들은 특히 탄소화물 아까 CH4 어떻게 됐어? 이게 산소랑 반응하면 얘 빠져나가고 얘도 수증기면 얘도 빠져나가 버리거든. 그치? 이러면 질량이 감소하는데 질량 보존됩니다. 얘를 꽉 막아놓은 닫아놓은 데서 실험을 하게 되면 질량은 보존되고. 자, 요건 좀 웃겨요. 잘 봐요. 강철 솜이 있는데 얘를 연소를 시킬 거야. 그럼 얘가 산화 처리되거든. 이랬을 때 얘 질량을 W1g 이렇게 해보자. 얘를 W2g 해보자. 그럼 얘가 크다. 그럼 이건 질량이 보존된 거야? 듣죠? 그럼 이제 말해봐. 누구야? 연소만. 얘야. 산소 질량. 알겠어요? 이게 산소 질량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실험을 오픈해서 하잖아? 오픈해서 실험을 하면 이 반응 후의 질량, 반응 전 질량에서 반응 후의 질량 빼잖아? 그 차가 나오면 얘 질량이야. 빠져나간 기체 질량. 알았어요? 이렇듯이 어디든 질량 보존은 뭐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그 오른쪽 날개글에 강철솜이 있고 오른쪽에 나의 가열 이렇게 써 있잖아? 그 오른쪽이 기울어. 누구만큼? 반응한 산소만큼. 알았죠? 25페이지 1번. 탄산가심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어둡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CO2가 발생하겠죠? 1번.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기체가 발생한다고 질량이 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뚜껑을 열어주면 난리 나죠? 그러나 뚜껑을 닫은 상태라면 X 2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선 3번도 X 보존됩니다. 두 번째, 내가 아까 이거 얘기했지. 탄산수소 나트륨 뭐였냐 이거?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쓰는 거야. 그지? 그러면 168g 중에 지금 124g이 있어. 그지? 그럼 이산화탄소 44g. 그죠? 밑에 1번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생성된다. 맞습니다. 화학 변화니까. 열린 공간에서 나무 연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질량 감소합니다. 열린 공간이니까 기체가 발생해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쟤는 남고. 닫힌 공간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철 20g을 공기 중에서 가열하니까 27g 됐대. 몇 g 늘었냐? 6g 늘었지? 그거 산소기체야. 6g. 요거 얘기하고.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종이를 연소시키잖아요? 이거 감소죠. 열린 상태니까. 이거를 닫힌 상태에 실험을 하면 그대로거든? 근데 열린 상태니까 감소입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연소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질량이 커질 것 같은데 사실은 공기 중에 산소의 질량을 합쳐주면 질량 변하지 않아요. 이것도. 강철솜이랑 똑같아요. 3번 증가. 2번도 사실 증가라고 해야 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붙었으니까. 하지만 반응 전에 공기 중에 있는 기체까지 강철순과 연결하거나 마그네슘과 연결하면 질량은 보존됩니다. 아셨어요? 자, 페이지 26쪽.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 거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이용해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알았어? 다음 시간에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